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안녕하십니까. 손희 사람책의 손희입니다. 오늘은 안산시 와동초등학교 5학년 이태희 학생과 시흥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명형 시인을 모시고 손희 사람책 열람을 진행합니다. 단원 FM 88.7MHz로 송출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사전 제작 지원을 받아서 진행됩니다. 절망 속에 갇혀 쓰러져가는 나의 두 손을 가만히 잡아준 따스한 너의 온기를 아직 난 기억해. Now I can hear you. 눈을 감으면 손끝에서 널 느껴. Now I can hear you. I can find you. 이제 알 수 있어.
오늘 시작을 아주 신나고 경쾌한 음악으로 시작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동초 5학년 이태희 학생이 나와 있습니다. 이태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태희 학생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골라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박명영 시인이 오셨는데요. 박명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박명영 선생님 이렇게 네. 좀 생소한 음악을 들어봤죠? 네, 너무 신나요. 아, 신나세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우리 태희 학생이 5학년이라서 약간 동요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네, 네, 완전히 예상을 깨는 그런 노래였네요. 우리 태희 학생, 특별히 이 노래가 좋은 이유가 있나요? 최근에 관심이 있기도 해가지고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살짝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냥 게임 게임할 때 어. 나오는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들어봤군요. 음, 요즘 그럼 이런 노래가 태희 학생 같은 학년 친구들한테 유행인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태희 학생이 좋아하는 노래인 거예요. 새로운 장르의 노래를 들어본 것 같고, 요즘 초등학생들이 이런 노래를 듣는구나 하고 느껴봤던 그런 시간이네요. 오늘은 손희 사람책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혹시 우리 태희 학생 책 많이 읽죠? 별로 많이 별로 많이 안 읽어요. 네, 사람책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사랑책이요. 사랑 아니고 사랑이요. 사람책. 사람책이라고 처음 들어봤죠? 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우리 박명영 선생님은 사람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박명영 선생님은 시흥시에서 저와 같이 활동하시는 시인이에요. 우리 태희 학생. 일단 사람책이라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한 권의 책처럼 함께 공유하는 그런 도서관이 시흥시에 있어요. 네. 안산시에서 혹시 그런 거 들어봤나요? 기억이 기억이 안 나요. 종이로 된 책도 잘 읽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저 네, 그렇게 종이로 된 책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사람으로 된 책을 시흥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혹시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봐봐요, 태희 학생. 종이로 된 책은 일단 거북스럽죠. 네. 읽고 싶지 않을 때가 많죠. 네. 근데 사람하고 이야기 나누는 건 어때요? 친구들이랑 생각 잘 맞으면 재밌고 좋긴 하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생각이 맞는 친구랑 이야기하는 건 재밌잖아요. 그 생각이 잘 맞는 어른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네. 그래서 시흥시에서 이렇게 어른이나 어린이나 누구든지 자기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람책으로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 태희 학생이 사실은 단원 FM에서 토이스토리라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태희 학생도 뭔가 할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들을 우리 태희 학생이 사람책이 돼서 친구들에게 공유할 수 있고 또 다른 어른들에게도 공유하면서 우리 태희 학생이 사람책이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네. 네,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프로그램이 책이 있다는 게? 좋긴 한데 네, 제 친구들은 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해줄 때마다 네.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군요. 요즘 친구들이 사실 책 읽는 거 많이 좋아하지 않는 친구가 좀 있죠. 많죠. 대부분 그래요. 네, 대부분.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주제가 문학이에요. 네. 태희 친구 문학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네. 진짜? 유튜브에서 가끔 보면은 네. 슬프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거기서 나오긴 해요. 그래요. 문학이 그러면 우리 친구가 유튜브도 접해보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태희 친구가 생각하는 문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책 많이 읽는 거요. 책을 많이 읽는 거. 네. 네. 우리 박명영 시인님은 문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술이고, 네. 삶이고, 네. 저한테는 좋은 거지만, 우리 태희 친구가 책을 많이 읽는 게 문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문학은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언어로 나온 작품들을 문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학 작품에는 시나 수필, 소설, 희곡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시 태희 친구 시 본 적 있어요? 학교 국어책에 네. 많이 나와요. 나오지. 그래요. 국어책에 나오는 시 중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윤동. 오, 진짜요? 네. 윤동주의 시 어떤 게 혹시 기억나요? 별의 뭐죠? 별 해는 밤? 네, 아, 네. 별 해는 밤도 있고 서시 혹시 알아요? 서시? 아니요.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좀 우러러. 들어본 것 같아요. 아, 네. 아, 우리 윤동주를 아네요. 우리 태희 친구가. 아우, 와, 문학을 많이 박수! 아네요. 윤동주를 아는 태희 친구 너무 반갑습니다. 야, 이건 진짜 박수 받아야 돼. 그렇죠. 네. 5학년인데. 맞아요. 문학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 작품으로 지금 우리 태희 친구가 말한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시나 수필, 소설 이런 작품들을 문학이라고 하고 문학은요 예술 작품이에요. 예술의 그 범주에 들어가요. 네,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것도? 와, 우리 태희 친구 모범생인데? 네. 네. 요즘은 네. 학교에서 좀 배운 게 기억이 나는 게 역사인데 네. 지금 조선시대 배우고 있고. 우리 태희 친구 공부 열심히 하는데? 스트롱 스튜던? 네. 또? 네, 거기에 별의 건발 윤동주가 있어서. 혹시 그러면 별에는 밤, 윤동주의 시를, 그 학교에서 읽어봤던 게 기억이 남는 게 혹시 한 단어라도 있어요? 한 구절이라도? 네, 워낙 좀 한 달 좀 넘었는데.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래도 윤동주도 기억하고 별을 기억하고 있네요. 그것만 해도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태희 친구가 일단 학교에서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거를 봤던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지만 처음에 그 시를 봤을 때 어땠어요? 좀 좋았나요? 별로 내 스타일 아니었나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랬나요? 그러니까 약간 별이 좀 나와가지고 약간은 좀 관심을 가긴 했습니다. 아, 별이 나오니까. 그 관심 있던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별이 꽤 많이 나와요. 노래하시는 아까 우리가 틀었던 노래? 아니, 그거 말고 더 있고. 아, 그래요? 평소에 우리 태희 친구는 별에 관심이 많군요. 별에 관심이 많은 Y책, 거기를 보면 관심 분야대로 책을 볼 수 있도록 많이 꾸며져 있어요. 네. 그러면 박명영 선생님은 어린 시절에 혹시 뭘 좋아하셨나요? 어린 시절에요. 네. 저는 책을 좋아했고 만화책을 많이 보다 엄마한테 혼난 적도 있고 그러셨구나. 그리고 책을 한번 소설책을 읽으면 밤을 새워서 읽었어요. 왜냐하면 네, 뒤에 그렇죠. 얘기가 궁금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권을 꼭 다 읽고 잤어요. 와. 그리고 저도 네. 그런 거 있었어요. 어떤? 제가 찾을 수 있는 범위에서는 네. 일단 못 찾은 게 많았는데 그냥 일단 최대한 저도 뒷내용이 너무 궁금하니까 이 주인공이 대체 어떻게 됐지? 나 뭐 유튜브에 쳐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찾아봐서 그 뒤에 결과를 찾아본 게 많죠. 책을 읽다가 뒤에 내용이 너무 궁금한데 한참을 더 읽어야 돼서 귀찮으니까 유튜브를 찾아보고 일단은 귀찮은 게 아니라 또 사연이 있고 궁금해서 궁금해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러네요. 관심이 생겼다는 거네요. 그쵸? 네. 우와, 집에 여기저기 책이 펼쳐 있으면 책을 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쵸? 이렇게 보다 보니 이거 내가 관심 있는 별이 나왔네? 그러면 앉아서 책을 보겠네요. 네. 엄마한테 꼭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네. 그러면 아까 박명영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태희 친구는 혹시 책 읽는 거 말고 또 다른 거 혹시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거 있나요? 특별히요? 네. 저는 게임을 네. 친구들이랑 관계 유지하려면 좀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조금 해야 된다. 좋아하지 않아도. 그래요? 요즘 옛날에는 원래 게임 많이 하긴 했는데 네. 요즘은 유튜브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게임 얘기보다? 노래를 많이 듣다 보니까. 요즘 친구들이 책은 안 읽지만 노래를 많이 듣는구나. 그렇군요. 그래서 유튜브, 나는 요즘 친구들이 게임만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유튜브를. 저는 그래요, 저는. 네. 유튜브를 더 많이 보면서
노래를 많이 듣는다. 노래 듣는 걸 좋아한다는 거네요. 아, 근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따로 있어요.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다. 그러면 노래 듣는 거 말고는 혹시 뭐 어떤 활동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는 좋아하는 게 따로 있을까요? 활동적인 거요? 네. 잘 잘 없어요? 아, 그럼 우리 친구는 노래를 특히 좋아하는 거네요. 그쵸? 근데 애들이랑 놀 때면은 네. 애들이 가끔 웃기게 해가지고 어떤 걸로요? 약간 게임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약간 애들이 나오는 말이 있는데 아, 그냥 그걸 좀 웃기게 저를 좀 웃기게 하는 느낌인데 학교 시간 좀 배운 건데 네. 이게 많이 웃으면은 네. 이게 운동이 된다고. 그쵸. 많이 웃으면 여기 얼굴 근육이 운동이 되죠? 네. 그리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가끔 너무 웃기게 할 때가 있어. 아, 많이 웃으라고, 일부러. 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네. 애들이 그냥 웃기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한 것 같은데. 그냥 웃길 때도 많아요? 네. 아, 많이 웃을 나이이기는 하죠. 좋은 거죠. 네네네. 제가 이제 왜 오늘 좋아하는 거를 물어봤느냐면, 선생님은 문학을 하면서 스승님이 계세요. 스승님? 네, 어허. 문학을 하고 어른이면 선생님이 없을 것 같죠? 아니, 근데 있을 거라 생각은 했어요. 아,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유튜브를 보면서 아, 그 유튜브? 그 셀프리 영상을 많이 봤는데 네, 거기 중에서도 네. 그 썰에 그 선생님이 네. 스님이 한번 저기 해줬다고 하는 아, 썰이 있었는데 기억이 좀 나. 와, 우리 태희 친구 별걸 다 기억하고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스승님이 있어요. 우리 박명영 선생님도 스승님이 계시죠? 네. 네. 저를 손이 사람책이 될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셨던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문학평론가라는 분이신데, 문학평론가는 이제 문학을, 평해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현재 연세가 96세예요. 엄청나시죠? 네. 네. 그 96세이신 선생님이 저한테는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재능, 그 재능은 하늘에서 주신 선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저도 아까 박명영 선생님처럼 책 읽는 거를 좋아했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밤새 나도 책을 읽어보고 만화책도 물론 많이 읽었어요. 책도 많이 읽고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어른이 되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 책을 지금도 읽으면서 이제는 내가 책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하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재능이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우리 태희 친구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듣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아마 라디오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토이스토리? 네, 그리고 되게 할 얘기도 그 토이스토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요? 당연히 근데 제가 최근에 네. 잠을 자도 꿈이 별로 안 나는데 네. 근데 제가 최근에 관심이 생긴 건 이후로 네. 꿈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꿈? 네. 완벽하게 나온 게 아니라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러고. 자면서 꿈이? 근데 원래 제가 별로 그때는 거의 관심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냥 항상 잘 때마다 그냥 잤는데 관심이 있는 게 생기니까 약간 근데 조금씩 꿈이 더 생기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꿈이 생긴다는 거는 앞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 꿈일까요? 아니, 잠을 자면서 잠을 자면서 꾸는 꿈들이 내가 평소에 낮에 막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더니 꿈에서까지 그것들이 나온다. 네. 그렇군요. 그전에는 진짜 관심 있는 게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태희 친구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라는 거죠? 네. 그럼 그 관심 분야가 주로 노래인가요? 노래도 있고. 네. 제가 관심 분야는 네. 다양적이긴 한데. 다양하게. 솔풀이나 노래나. 네. 그리고 그런 분야를 좋아하죠. 그렇군요. 저한테 영향을 주셨던 그 선생님은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하늘에서 주신 선물 같은 거라고 했고 그 선물은 그냥 준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 태희 친구가 노래를 좋아하고 그런 관심 분야가 생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이 선생님은 문학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제 문학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박명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문학을 하시면서 지금 시를 쓰고 계시니까 문학인이라고 해요, 태희 친구. 네. 문학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학은 우리 태희 학생들 같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뭔가를 네. 주어지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창의력, 상상력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이들한테 글을 쓸 수 있는 네. 그런 바탕을 만들어주는 역할, 와. 아이들의 영혼을 맑게 해주는 역할, 우와. 그런 역할이 제가 받은 재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희 친구, 네. 오늘 지금 앞에 앉아있는 선생님은 시인이세요. 네. 시인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있으세요? 그 학교에서 네. 그 5학년 5반 아이들이랑 책이 투자로 있는데 아, 책을 냈어요. 그 작가님 만난 적이 있어요. 아, 작가님과 함께. 학교에서 그 네. 섭외를 따로 해주셔가지고 5학년 5반 아이들이라는 책을 만들었군요. 와, 신나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때? 사인부터 받아줬다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았어요. 책이 돼서 나오니까 기분이 좋았죠. 그렇죠. 이미 그런 책도 냈었군요. 자, 이렇게 지금, 직접 시인분한테 시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들었잖아요. 우리 네. 태희 친구가. 네. 들어보니까 앞으로 책을 어떻게 대해야겠다는 혹시 그런 생각들이 드나요? 지금까지는 책을 별로 읽고 싶지 않았는데, 그 책을 쓴 선생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책을 쓰셨대요. 일단 만화책이라면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만화책이 아닌 거죠. 지금 선생님은 시집을 예를 들어서 내고 있는데 시집을 내시는 그 마음이 지금 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집을 만들고 계신데요. 그런 거 알았어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죠? 네. 근데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동시를 그냥 우리가 그냥 동시구나? 그러고 읽었어요. 그쵸?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을 때도 윤동주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구나 하고 읽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문학 작품을 쓰시는 분들이 어쩌면 지금 박명영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작품을 만드셨을지도 몰라요. 그쵸? 그렇죠. 아이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싶어서 아니면 아이들의 어떤 마음을 치료해주고 싶어서 글을 쓰셨대요. 그렇죠. 그런 거 혹시 느껴봤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느껴본 적은 없긴 하죠. 없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직접 들어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책을 쓰신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네. 처음 듣는 얘기라 너무 깜짝 놀랐죠? 작품을 쓰시는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글을 쓰시는 거였구나 하고 알게 되니까 앞으로 책을 대할 때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래도 관심 없어질까요? 네. 정말? 그래도 조금은 혹시 그동안은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 집에 갔는데 식탁 위에 시집이 하나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별 관심 없이 지나갔겠으나 오늘 마침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시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썼을까 하고 궁금해지지 않을까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박명희 선생님, 네. 좀 더 분발하셔야겠네요. 네. 제가 그 책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동심의 세계를 들어가 주기를 바라고 네. 썼고 네. 제목도 제가 일부러 친구야 놀자라고 했어요. 네, 친구야 놀자. 아이들이 너무 놀지 못하고 네. 학원으로 가방을 몇 개씩 메고 끌려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거의 놀았거든요. 네.
학원 다닌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학원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냥 소꿉놀이하고 놀고 그렇죠. 자치기하고 놀고 제가 책을 읽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많이 놀았기 때문에 그 시골에서 맨날 소 풀먹이로 가고 네. 소 꼴배라 그러거든요. 네네. 그 꼴배 가지고 하고 네. 그런 시골에서 정서가 네. 오히려 지금의 제가 글을 네. 쓸 수 있는 정서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태희가 동시집을 아직 안 접해봐서 동시가 얼마나 좋은. 네. 옛날에 보이는 중. 옛날에 보긴 그때는 했어요. 진짜 네. 동심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쵸. 그때는 진짜 근데 동시에 좀 크니까. 그때라는 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렇겠죠. 네, 맞아요. 네. 그게 가장 동심이 살아있을 때. 그쵸. 2학년 때까지는 괜찮은데 고학년 올라가면 아이들이 네. 그 동심이 조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도 태희 친구 선생님들 앞에선 태희는 아직도 동심이에요. 그쵸? 가능성이 있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문제는요, 박명희 선생님. 네. 우리 태희 친구 같은 초등학생 친구들이, 작가님이나 시인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글을 쓰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모르죠. 모르다 보니까 더 책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태희 친구 같은 또래 친구들이 좀 그런 책이나 글에 조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태희 친구 혹시 이거 알아요? 아까 박명희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그 글을 통해서 상처 있는 친구들을 위로할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살짝 했어요. 네. 자, 사실은 문학이라는 게, 네. 책이라는 게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보세요. 네. 주변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네. 예를 들어서 태희의 친구가 네. 부모님한테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네. 만약에 네. 아니면 주변에 어떤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를 구박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만약이에요. 그 다음에 길을 가는데 유기견이 네. 정말 너무 불쌍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길을 헤매고 있어요. 밥을 먹지 못해서 삐쩍 말라 있거나 그러면 그 유기견은 누군가 걔를 버렸겠죠? 네. 그런 상황들을 접했을 때 네. 태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나온 고양이가 네. 어디서 야옹거리길래 근데 애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별다른 수업 없이 그냥 지나갔죠. 그쵸. 애가 한 20분 정도 서 있었는데 그냥 안 나왔네요. 안 나와가지고. 그 고양이를 도와주고 싶은데 네. 안 나와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혹시 그 고양이를 위해서 무엇을 따로 한 게 있을까요? 근데 집에 또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네. 시간이라도 있었으면 고양이 좋아하는 참치캔 하나 싸가지고 줄게. 참치캔이라도 하나 사서 줄 수 있었을 텐데.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제 친구. 네? 자, 그렇게 만약에 길을 갈 때 그 고양이를 봤는데 그 고양이한테 내가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고양이가 기다려도 나오지 않아요. 참치캔이라도 하나 주고 싶은데 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 고양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뭔데요? 그게 뭘까요, 박명영 선생님? 그 유기견에 대한 의식을 깨울 수 있는 시를 써야죠. 네. 태희 친구,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전 시를 써본 적이 없고, 네. 그냥 보통 쓰는 것보다는 네. 좀 말을 많이 해가지고. 네. 자, 그럼 보세요. 물론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유기견을 예를 들어서, 고양이들을 버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고양이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말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우리 박명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시가 됐든 글이 됐든 문자화돼서 유기견을 버리지 마세요라고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그 글을 신문이나 책을 통해서 발표를 하면 그 글을 쓰고 보는 사람들이 고양이를 덜 버릴 수 있어요. 그쵸? 또 있고 물론 그래도 버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10명이 버렸었다가 만약에 박명영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고양이를 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글을 쓰거나 시를 써서 발표했을 때 그 글을 본 사람들이
반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긴 있을 것 같죠? 네. 자, 그래서 문학을 한다는 거는, 아까 문학은 시를 쓰거나 수필을 쓰거나 소설을 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행동들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불편한 일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알고 있었나요? 조금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힘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지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문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는 어떤 힘을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태희 학생은 혹시 태희 학생이 또 지금처럼 그렇게 유기 고양이를 보았을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좋겠어요? 글로 쓰는 게 좋겠어요? 글로 쓴 게 낫긴 한데. 이제는 글로 써야겠죠? 네, 근데 제가 글을 쓸 줄 알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글을 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일단 했죠? 네. 그러면은 글을 써서 이제, 내가 뭔가를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 글을 본 사람들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10명의 사람들이 고양이나 개를 길거리에 버렸는데 그 글을 보고 반성을 해서, 이제는 고양이나 개를 버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한 명이라도 했어요. 그러면 10마리의 고양이가 유기 고양이가 될 뻔했었으나 한 마리는 그래도 살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그 한참 지난 다음에 그런 글을 또 다른 사람이 봤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도 내가 잘못했네. 앞으로 고양이 버리지 말아야겠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도 또 고양이를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리죠. 안 버리겠죠? 그러면서 점점 세상에 고양이를 버리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된대요. 네. 그러면 문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쵸? 네, 그쵸? 대단하지 않아요? 네. 문학이라는 거 이제 조금 관심이 가졌지나요? 아까보다는? 한 1% 정도? 1.35%. 1.35% 정도. 그래도 성공했어요. 자, 보세요. 아까는 문학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쵸? 네. 만화책만 보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이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때 태희가 혼자서 집에 가서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은 그냥 끝나지만 글로 남기면 이런 힘이 생겨서 사회를 변화시켜요. 네. 그래서 문학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선생님한테 아까 영향을 미친 스승님이 계시다 그랬죠? 네. 그 스승님이 그랬어요. 문학을 하는 건 특별한 재능이고 그 재능을 줬을 때는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어떤 힘에 아니면 어떤 자리에 당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 태희 친구가 그동안은 나는 관심도 없었지만 이제 1.35%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쵸? 그런데 나는 글을 쓸 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네. 일단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해서 일단 그래서 이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문학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은 이렇게 세상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거래요. 네. 어때요? 문학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너무 멋지죠? 네. 자, 이렇게 멋진 일을 가장 잘 하셨다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저 선생님한테 영향을 미친 그 선생님께서 가장 이런 일을 너무 잘한다. 세상에 많은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시인이 있었네? 그리고 칭찬해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요? 그 시인이 바로 윤동주 시인이래요. 와, 깜짝 놀랐죠? 도대체 윤동주 시인이 무엇을 했길래? 우리 그 선생님은 그 윤동주 시인이 그 일을 가장 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래요. 네. 근데 우리 태희 친구가 마침 윤동주 시인의 시를 봤어요. 네.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왜 이 선생님은 윤동주 시인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했을까? 태희 친구 생각으로는 왜 윤동주 시인이 그런 인물일까? 처음에 윤동주 시인의 시를 봤지만 전혀 그걸 못 느꼈어. 그런데 이 시인이 그렇대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그 스승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문학 평론가예요.
네. 그 문학평론가, 최고의 문학평론가 선생님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문학인이라고 윤동주 시인을 꼽아주셨어요. 너무 놀랍죠? 네.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뭐일 것 같아요? 일단은 자체적으로 뭔가 네. 사람의 동심을 심어주. 네. 사람의 동심을 심어준 것 같아요? 윤동주 시인이? 아, 네. 그리고 또 혹시 드는 생각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네. 그것만 해도 대단해요. 네. 자, 그럼 우리 박명희 선생님, 우리 태희 친구가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생각들이 살짝 들었어요. 네. 박명영 선생님은, 왜 윤동주 시인이 그런 시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시인으로서, 네. 그때 당시에 나라의 독립운동을 네. 많은 분들이 하였지만,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감옥에 gat혀서라도, 그 시를, 저항시를 네. 써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서시라는 네. 시가 나왔고, 일제강점기에서 그런 총칼이 나한테 총칼이 나한테 쏟아지는데도 가감하게 친일파 글을 쓰는 시인들이 많았지만 윤동주 시인은 나라의 독립운동을 직접적으로 못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 글쓰기로서 대표적인 독립운동을 한 시인이죠. 네. 네, 자, 우리 태희 친구 윤동주 시인이 혹시 이런 시인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처음 듣는 얘기일까요? 처음 듣긴 했어요. 네, 처음 듣죠. 혹시 그럼 우리 태희 친구 일제강점기라는 건 혹시 알까요? 네, 알아요. 어떤 걸 일제강점기라고 그러죠? 독립 시기. 독립을 하지 못한 일본 치하에 있었던 그런 시대가 우리가 있었죠. 그 시기에 일본의 지배 아래 억눌린 삶을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억눌린 상태로 살아갔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고양이를 버려서 고양이가 길거리를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 박명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윤동주 시인이 그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시를 썼어요. 시를 써서 이 일제강점기의 부조리함, 그리고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억눌린 그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시를 썼어요. 그런 시 중에서 아까 우리 태희 친구가 보았거나 들었던 별, 해는 밤이라는 그런 시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시를 써서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고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고 그런 시를 쓰고 또 저항운동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고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 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속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만약에 태희 친구가 이건 너무 심한가? 태희 친구가 그런 상황이라면 윤동주 시인처럼 그럴 수 있을까요? 뒤로 물러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태희 친구가. 네, 뒤로 물러나고 있는 저 몸짓은 참 곤란하다 이런 뜻이겠죠. 솔직히 말하면 박명영 선생님도 그런 일제치하에서 이런 시를 쓰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대단하죠. 그렇죠. 손뿌리가 나한테 개누어지는데 내가 저항하는 시를 쓴다는 것은 생명과도 바꿀 수도 생명을 지금 바꾼 거죠. 네, 그렇죠. 윤동주 시인은 목숨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거죠. 저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저도 윤동주 시인처럼 이런 저항시를 썼을까는 생각해보지만 모르겠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단하죠.
태희 친구 어떻게 생각해요? 대단하죠. 네. 그 대단한 일을 윤동주 시인이 했기 때문에 아까 그 문학평론가 선생님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문학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 거가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쓴 많은 시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평화를 주는 시들이었어요. 그 중에 아까 별에는 밤도 있고 십자가라는 시도 있고 서시라는 시도 있어요. 뭐 그 중에서 시를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혹시 많이는 아니더라도 박명영 선생님 서시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앞부분만. 네, 또 읊어줘 보세요. 서시, 윤동주, 배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네, 와, 멋지죠, 내 친구? 네, 억지로 박수 치는 느낌. 아니죠? 네. 네. 어쨌든 이렇게, 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 마음이 윤동주 시인이 그 당시에 많은 힘든 그 삶을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조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좀 더 시간이 많으면 이 시를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왜 윤동주 시인이 이런지를 좀 볼 수 있겠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네요. 자, 그러나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것은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본인의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도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화를 줬다는 거죠. 사실 태희 친구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만 힘든 시간을 보낸 거는 사실 아니었어요. 혹시 그 아우슈비츠 감옥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죠? 박민 선생님 들어보셨겠죠? 당연히. 네. 아우슈비츠 감옥이 뭔지 우리 태희 친구한테 살짝 얘기 좀 해주실까요? 유대인들. 네. 들었죠? 유대인 알아요? 네. 그럼 알겠네요. 태희 친구 유대인 알아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유 없이, 네. 자기네가 우수족이라는, 유대인들이, 자기들한테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단지 그 이유 하나로, 무고한 유대인들을 아이슈비츠 거기로 데려가서 가스실에 들어가서 네. 학살시켰죠. 그렇죠.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은 유대인들이 엄청 많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인해서 힘든 시기였지만 유럽에서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는 시기였고 또 중국에서는 난징 대량 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태희 친구? 사람들이요. 30명이 죽은 게 아니라 30만 명이 죽었어요. 30만 명 굉장히 크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희생을 당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희생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기였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윤동주 시인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유럽과 동양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시인으로서 문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글을 써서 그 일들이 지금 불합리한 일들이다라고 사회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와, 아까 그 유기 고양이를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고양이에 대해서 고양이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글을 쓰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고양이를 덜 버리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글을 쓴 것처럼 우리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가는 것을 더 이상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여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안 돼요. 그렇게 시를 써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였어요. 대단하죠? 네.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했을 때 그 시를 본 사람들이 아까 그 고양이를 버리지 마세요라는 글을 보고 고양이를 덜 버리게 되는 것처럼 윤동주 시인의 시를 보고 한 사람, 두 사람, 이런 일들이 잘못된 거구나 라고 반성하고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세상을 잘 살아가고 세상에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는 많은 계기들을 마련해 준 거죠. 자, 그렇다면 윤동주 시인은 비록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굉장히 힘이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선생님은 들어요. 태희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문학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문학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문학이 가진 힘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태희는 문학에 대해서 그전과 지금 그걸 몰랐을 때와 지금 알았을 때 문학이 이제 어떤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죠? 네. 그 대단한 문학을 혹시 관심을 가져볼 생각이 조금이라도 생기나요? 1%. 1%, 3%. 와, 1%, 3%, 6%로 올라갔어요? 아까 1%, 3%, 5%였는데 1%, 3%, 6%로 1%가 더 올라갔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학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우리 태희 친구가 문학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1%, 3%, 5%라는 관심도가 생겼어요. 와, 저는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박수. 와, 우리 태희 친구. 그러면 이제 집에 갔을 때 만약에 이제 아까는 식탁에 시집이 있어도 별로 볼 생각이 없었으나 이제 만약에 집에 갔는데 윤동주 시인의 시집이 식탁 위에 놓여 있어요. 보게 될까요? 안 보게 될까요? 조금이라도 보지 않을까요? 와, 그것만 해도 큰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박명훈 선생님?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더 나가봅시다. 한 발 더. 그렇게 힘있는 문학, 혹시 태희도 한번 내 주변에 어려운 친구가 있거나 지나가는 고양이가 유기 고양이가 배고파서 힘들어하거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제 태희도 한번 그 목소리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 한번 써서 신문에 예를 들어 발표해보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혹시 조금이라도 들까요? 아니요. 아이, 그럼 안 되는데. 자, 조금 더 얘기해봐야 되나요, 우리? 자,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태희 친구. 오늘 선생님이 한 사람의 시인을 더 설명해 줄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서정주라는 시인이에요. 자, 혹시 들어봤나요, 이름을? 아니요. 안 들어봤죠? 네. 서정주 시인도 그 윤동주 시인과 같은 시기에 시 활동을 했어요, 시인으로. 네. 그런데 이 서정주 시인은요, 네. 총뿌리가 내 머리를 겨냥하면서 네. 너 일본을 찬양하는 시를 써 라고 했을 때 윤동주 시인은 끝까지 저항하면서 감옥에 갇힌 거고요. 서정주 시인은 일본의 편을 들어서 일본을 찬양하는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네. 어때요? 배신? 배신감 들어요? 네. 화나요? 화나죠? 네. 네, 너무 화나죠? 왜 화나요? 결국 네. 하고 자기 목숨 살려고 하니까. 자기 목숨 하나 살자고 그쪽 편에 들어서. 그래서 이 서정주 시는요, 그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에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윤동주 시는 감옥에 갇혀서 죽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지배 아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서정주 시는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서정주 시인이 쓴 시들을 사람들이 서정주 시인이 일본을 찬양하고 있는 시라고 생각 안 하고 막 서정주 시인이 좋다고 막 따라다녔어요. 그거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로 양심이 없다. 정말로 양심이 없다. 아, 이렇게 우리 그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된 태희 친구도 이런 생각을 하네요. 그쵸, 박명희 선생님? 네. 그래서 우리 서정주 시인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많은 시인들이 그거를 너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봐봐요. 서정주 시인의 머리에 총뿌리를 겨누고 너가 앞으로 일본을 찬양하는 시를 쓰면 편안한 삶을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편안한 삶을 선택한 서정주 시인이 얼마나 그 밑에서 많은 걸 누릴 수 있었겠어요. 그쵸? 일본이 서정주 시인을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도와줬겠죠. 왜? 일본을 찬양하는 시를 막 써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본을 찬양하도록 따라가도록 그렇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겠죠. 그리고 서정주 시인이 잘 말하잖아. 속된 말로 잘 나가고 있었다 보니까 서정주 시인 밑에 가서 나도 좀 어떻게 성공해보지 서정주 시인을 따라다니기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정주 시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스승님 있죠? 그 스승님은 말씀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네. 많은 사람이 서정주 시인을 따라다니는데 그런 목소리를 냈어요. 그 선생님은요. 사실 저는 그렇게 목소리를 낸 그 선생님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박명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단하죠. 네. 왜 대단하실까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이미 이제 서정주 시인에 대해서 교과서도 나왔고 네. 이분에 대해서는 문학성을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었고 또 일제의 잔재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을 감히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용기죠. 그렇죠.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아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윤동주 시인도 참 대단하지만 우리 김우중 교수님도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그렇죠. 생각을 살짝 해요. 그런데 이제 이 김우중 선생님이 서정주 시인이 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친구 보세요. 네. 일제강점기가 끝났어요. 네. 결국은 일본이 그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상태인데 네. 그 상태에서도 일본을 찬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안 될 거라 생각하죠. 네. 근데도 서정주 시인은 했어요. 왜 했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물러나고 나서 정권을 잡게 된 우리나라 대통령 밑에서 또 호의호식을 누리고 싶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또 계속 그 일들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네요. 정답이네요. 네, 정답이네요. 진짜 할 말이 없죠. 근데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서정주 시인이 그 당시에는 일제 치하 상태의 강점기 시대에는 서정주 시인이 잘 나갔고 그 이후에도 그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된 대통령 밑에서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서정주 시인의 시가 교과서에 많이 실렸어요. 네. 많이 실려서 서정주 시인이 정말 위대한 사람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도 서정주 시인이 좋은 시인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할 말이 없네요. 네, 그것도 할 말이 없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문학이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아까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문학은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전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댔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태희 친구에게 문학이 가진 힘을 준다면 태희 친구는 어떤 문학인이 되고 싶어요? 지금 서정주 시인 같은 그런 문학인이 되고 싶어요? 윤동주 시인 같은 문학인이 되고 싶어요? 태희 친구가 만약에 글을 쓰는 사람이 됐는데 태희 친구가 쓴 글을 보고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글을 쓰고 싶으세요? 아니면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글을 쓰고 싶으세요?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주는.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주는 그런 글을 쓰고 싶으세요? 네. 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잘못된 거 알면 사람들이 또 그렇게 했다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태희 친구도 만약에 그런 힘을 갖는다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거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김우종 교수님은 문학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문학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또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이렇게 지금 태희 친구가 말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이로움을 주는 힘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누군가를 잘못 인도하거나 세상의 그 부조리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하는 문학인이 아니라 문학인이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 세상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문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문학인들이 좋은 글을 쓰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박명영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그런 의도였겠죠. 어떤가요, 박명영 선생님?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태희 친구 보세요. 그래서 문학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네. 힘이 있고 세상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힘이 있어요. 네. 그런 힘을 가진 문학이 그래서
예술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가, 태희 친구가 만약에 몇 줄의 글이라도 써서 만약에 태희 친구 주변에 불편한 그런 상황들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태희 친구가 예술이 되는 거예요. 예술 어때요? 좋죠. 네. 그러면 한번, 이제 앞으로는 태희 친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몇 줄이라도 글을 써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을까요? 조금은,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으네요. 그렇죠. 네, 오늘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 태희 친구 문학을 전혀 몰랐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학에 대해서 조금 들었어요. 네. 그렇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재밌어. 아, 재밌어요? 네. 재밌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네요. 그렇죠. 네, 우리 박명 선생님, 오늘 태희 친구를 보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희망이 있다는 거죠. 희망이, 네. 어린이들이 아직도 뭐 게임에 빠져 있다니, 영혼이 뭐 말라가고 있다니,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지만, 태희 학생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이런 문학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나서 벌써 봐봐요. 가치관이 달라졌잖아요. 태희 학생의. 오늘 그럼 박명 선생님이 보실 때 오늘 저와 태희 친구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나눈 이 시간이 좀 의미가 있었을까요? 네. 박명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저희는 태희 학생을 바라보면서 되게 이렇게 미소가 계속 나왔어요. 이게 화면으로 그래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희망이 있고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에 우리 문학인들의 역할이 더 사명감이 더 잘해야 된다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와, 네. 어쨌든 감사하네요. 긴 시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태희 친구가 조금이라도 1%, 3%, 6%까지 아까 올라갔는데 그만큼이라도 문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겨서 이제 시집이 있으면 한 번은 들어서 펼쳐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한 발짝 나아가서 나도 이제 글을 써서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을 때 나도 한번 글을 써서 그걸 고쳐보고 싶다 하는 마음도 생겼다는 거죠? 네. 와, 신난다. 네. 그러면 박민 선생님은 어떻게, 저 오늘 성공한 것 같은가요? 네,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작은 바람이 있다면 문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비록 우리가 힘든 작업일 수 있어요, 태희 친구. 글을 쓴다는 게. 그러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한 줄이라도 내 목소리를 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태희 친구의 글 속에 있고 그 글이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한답니다. 앞으로 우리 태희 친구가 그런 일을 잘 감당하는, 할 수 있고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친구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지금까지 손희 사람책의 손희, 박명영, 이태희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뛰어든 채 새로 시작해 세계로 나 같이 가줄게 라라라라라 어둠이 우리를 실현에 데려가도 변하지 않아 그대로 태양에 다 삼켜라 night away 라라라라라 어둡고 시리던 밤에 빛까지 몰라갔어 무대 위 드디어 다가온 나의 그 벨라이 월 속에선 운명과 바탕하던 운명이 날 다가오는 모래폭풍 속에 휩쓸려 퍼지네 그리고 이는 루크타타 그대로 쓰러졌던 나는 흐스러지는 이 빛들을 따라 자신사순 여러분 모두 좀 더 다가온 후스타 한 번 더 두지 남은 새도 조금만 더 다가온 후스타 자신사순 여러분 모두 좀 더 다가온 후스타 한 번 더 두지 남은 새도 조금만 더 다가온 후스타 잘못하던 거짓말을 치고 논 채 새로 시작해 세계 위 다 같이 춤추네 라라라라라 바람을 가르고 너무나 원하죠 달빛에 꿈꾸고 하늘이 가슴 깊이 내 몸 높아지네 라라라라라 그대를 따라갈 길이 없는 될지라도 나 한사코 거기는 망설임 따윈 없다고 꿈이라면 날 가만놔둘래 현실은 가끔은 잠시같기도 하니까 드디어 다가온 나의 그 벨라이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항상 단어